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년을 연애했고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애 시작할 때는 제가 취직준비생이었고 남자친구는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취직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데이트 비용도 제대로 못 냈는데 남자친구가 곁에서 저 응원도 많이 해주고 연애하면서 드는 비용 또한 다 내줬습니다. 제가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선물도 자주 해주고 가끔은 너무 부담스럽다 느껴질 정도로 잘해줬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거 알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월급 뻔히 알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저보고 그냥 받으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주변 아는 언니들도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으니까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그래도 제가 무조건 받기만 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취직 준비한다고 학원비 외에도 조금씩 부모님께 용돈 타 쓰고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점심시간에 먹고 싶은 거 참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커피 같은 것도 믹스커피로 때우면서 용돈 조금씩 아끼고 모아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때에 남자친구 명품 지갑 같은 것도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와 비교하면 훨씬 대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 초봉이 남자친구 연봉의 2배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버는 월급이 많아지니까 남자친구가 자격지심 비스무리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고 저도 여유가 생겼으니 남자친구한테 내가 계산하겠다 해도 오히려 돈 쓰는 씀씀이가 제가 취직 전일 때보다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는데 정말 내일도 없이 돈을 쓰고 있으니까 저도 보고만 있기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줘도 오빠랑 안 헤어질 거다. 뭐가 그렇게 조급하냐 했더니 저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히 연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소리죠. 연애만 할 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만약 나중에 결혼 생각까지 하면 당장 비싼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모아놓은 돈 한 푼이라도 더 있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왜 저러는지 정말. 그래도 제가 몇 번을 말하니 조금은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그렇게 씀씀이 줄여가며 연애 잘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할 계획이냐 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정도 남자친구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를 기다리며 연애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제가 시험 준비하는 남자친구 뒷바라지 해줬다면 비약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3년 동안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부담했어요. 남자친구도 염치가 있으니 매번 저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수험생이라 책상 앞에 1분이라도 더 오래 앉아있는 게 유리하다 보니 데이트는 자주 하지 않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계산기까지 두드려 볼 일은 아니지만 제가 취직 준비하면서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쓴 돈이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데이트 비용이랑 선물한 것들까지 다 합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데이트 비용 내고 하면서 한 것 따지고 보면 그만큼도 안 됐으니까 그동안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다 하더라도 제가 뒷바라지 했다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뒷바라지는 남자친구 끝까지 공부시킨 남자친구 부모님이 해주신 거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공무원 합격 후에 계속 부담스럽게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다니고 저 때문에 용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공무원이 잘릴 걱정 없고 연금까지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장 월급이 중소기업 다닐 때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벌이 자체는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용됐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연애 때부터 항상 저한테 뭐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사람이고 제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던 데다가 남들한테도 제 덕분에 인생이 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당당하게 공무원 시험 합격도 했으니 연애도 길게 했고 서로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당장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는 건 알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저한테만큼은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결혼 후에 적어도 다른 일로 속 썩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게 둘이서만 좋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시켜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멀쩡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죽어라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열정과 성실함을 높게 사셨고 연애 초반에 저한테 잘해주던 것도 알고 계셨으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았고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콧대가 잔뜩 올라서 제 앞에 너무 고자세로 나왔어요. 어른이신 어머님이 제 앞에서 저자세로 벌벌 기는 걸 원한 것도 아니지만 자식 공무원 부심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난데없이 저 때문에 아주 요 몇 년간 고생도 생고생을 했다고 하시길래 이제 처음 뵙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저와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에 제 선물까지 사날른다고 빚까지 졌었나 봐요. 다행히 어디 사채를 쓰거나 대출을 받은 건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만든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 돈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은행에서 퇴직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강제로 닫아버렸던 거고요. 월급날에 돈이 통장을 스치고 사라져버리는데 직장 그만두고 시험 공부 시작한 남자친구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 손을 벌린 거고 남자친구가 수험생활 하는 동안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공부하고 그랬던 건데 어머님 말은 저 때문에 남자친구가 빚까지 생기고 당신들은 난데없이 자식 시험 공부 뒷바라지 해줬다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든 비용이 몇 천만 원은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공무원 돼서 좋은 게 제가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결국 자기 자식 중소기업 다니다가 7급 공무원 된 거고 자식 잘 되면 부모님이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본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자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처음 소개시킨 자리에서 여태까지 들인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회수를 할 차례라고 말을 꺼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의 표시를 얼마나 하는지 보겠다면서 남들 보는 눈 부끄럽지 않게 예단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저희 집에 결혼 허락받고 양가상견례는커녕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에 대한 다른 질문은 안 하시고 예단 얼마까지 해올 수 있느냐를 물어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는 동안 저 없으면 못 산다.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 부르짖던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머님이 하는 말만 듣고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무리했던 거 알고 그동안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다 제가 냈지만서도 당장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남자친구 공부하는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모아둔 돈이 상당했고 그 돈은 다 우리가 결혼하고 정착하는데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비용은 아들 공부시킨 돈이면 충분히 썼다고 하시면서 하나도 지원 안 해줄 거라고 하면서 당장 제가 모은 돈에 대출 끼고 집을 구하게 생겼는데 명의는 또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 궁금한 건 하나도 없는지 온통 돈똥거리면서 본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이야기라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어땠냐고 궁금해하시길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양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가 진행이 되게 되었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장소를 섭외하신다고 하시어 저희가 그쪽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상견례 장소가 백반집이더라고요. 으리으리한 한옥 스타일의 고급 한정식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백반집은 좀 경우에 어긋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가 장소를 알아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들 나란 일하게 만든다고 등골이 빠질 뻔했는데 예단도 안 해온다고 하고 우리도 돈을 아껴야 하지 않겠냐고 대놓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 꼼짝도 못하던 남자친구도 방금 발언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도 여기가 동네에서 소문난 제육볶음 맛집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공무원 사위 보기 싫으시냐고 하면서 아들이 합격하고 나니까 아주 동네방네서 선자리가 들어온다고 아들이 저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져주는 척 나와준 건데 아주 며느리 될 사람도 그렇고 사돈들도 그렇고 경우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심약해서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으시는 저희 어머니가 다리에 있던 쌍야채를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에 뿌리면서 경우가 없는 게 누구냐고 아주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에 정신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똥이 더러운 거 알고 피하는 거잖아요. 괜히 거기서 더 크게 싸워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 뜯어말려서 백반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쫓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무릎 연골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여태까지 내 딸한테 잘해준 거 봐서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다음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전화기가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전화 받아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니한테는 잘 이야기할 테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애는 결혼이랑 다르지 않은 거 알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공무원까지 됐는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내가 공무원인데 이제 와서 나 놓칠 거야?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여태까지 공부하는 동안 안 헤어지고 연애를 계속 이어왔으니 제가 무슨 자기 공무원 되기를 엄청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으로 본 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도 지 엄마랑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던 놈이었던 거예요.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그러는 거냐고. 애초에 첫 만남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해보면 진작에 처음부터 오빠가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가만히 있던 거 보면 오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파혼 안 하면 나중 가서 이혼할 게 뻔한데 이혼녀 되는 것보다 파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면서 나오다가 제가 진짜 연락 한 통 없으니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자가 돼서 그렇게 쉽게 꼴을 무릎이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고 그냥 그 잘난 7급 공무원 하면서 공무원 되느라 들어간 비용까지 다 해올 수 있는 정신 나간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선자리도 많다는데 왜 나한테 집착하냐고 결혼 상대 골라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줬어요. 그래도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 들러붙길래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척을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번만 그냥 넘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는지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안전이별했습니다. 5년 길게 만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여준 공무원 부심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결혼해서 더러운 꼴 더 볼 바에 이렇게 빠르게 결단 내리고 헤어진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